이번 강의는 콘솔과 고액권입니다. 이번에 그 200목 고액권 채우셨다고 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콘솔부터 볼 건데요. 콘솔하고 고액권은 저게 뭐지? 하면 일종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은행 가면 뭐 몇 프로짜리 정기예금 나왔습니다.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그리고 증권회사 같은 데 가도 이번에 우리 아이 새 펀드 나왔어요. 가입하세요. 뭐 이런 거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모빅 프로젝트 모빅 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콘솔입니다. 콘솔은 어떤 특별 종이 지갑에 정해진 수량의 모빅을 담아놓고 트랜잭션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팔거나 거래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몇 년간요? 100년. 몇 년요? 100년. 100년간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종이 지갑은 뭐지? 왜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미 정해진 주소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정리한 어떤 종이 지갑을 주고 거기에 일정 모를 채우면 거기 맞춰서 이자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년이니까 아이고야 나 100년 동안 그 받아 먹으려고 하면 오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하시죠? 네, 그것도 맞고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년간 이자가 지급이 된다는 게 신뢰만 가질 수가 있으면 땡겨서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신뢰를 나는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이자가 땡겼을 때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보실 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빅이 30만 원일 때, 50만 원일 때, 100만 원일 때 그러면 땡기면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걸 모두가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그 선에서 나중에 콘솔에 가격이 결정이 될 겁니다. 유사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은행에 정기예금 상품이 있어요.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일정 금액, 뭐 1000만 원을 은행에 맡겨요. 1년 동안 예금을 맡겨요. 그러면 1년 중간에 찾아야 안 찾아요? 찾으면 안 되죠. 1년 만기가 되면 약속된 고정이자를 수령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1년 동안 예금을 맡길 때 지금 2% 정도 돼요. 한 2.3% 이렇게 하고 내가 은행에 맡겼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요 이자에다가 원금에다가 세금은 이제 무시하고요. 내가 받게 될 겁니다. 당연히 안정성이 높죠. 올해부터인가 1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1억까지는 보호를 해줍니다. 안정성이 높고요. 근데 만기 전에 내가 1년 동안 정기예금 든다 해놓고 9개월 있다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거의 없어요. 뭐 10개월 돼서 찾아도 거의 이자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 유동성은 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정해진 만큼 내 돈을 넣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이번에 유사 서비스 2번입니다. 디파이 서비스예요. 디파이의 에이브 랜딩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이제 에이브라는 디파이 서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에이브 지갑에 제가 USDT를 100개를 예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에이브에서는 AUSDT라는 토큰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브 지갑에 100개 USDT를 넣으면 에이브에서는 그 대가로 AUSDT라는 토큰을 줘요. 그럼 나는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 USDT 50개는 써야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50개만큼의 AUSDT 토큰을 팔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는 그 토큰을 팔면 내가 처음에 100개 넣은 거에서 50개는 내가 뺏는 게 됩니다. 그럼 그걸 뺐을 때, 출금할 때 원금과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 이자는요, 혹시 지난번에 디파이 강의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AMM은 그저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거기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자가 결정이 돼요. 하필이면 꼭 그렇죠. 하필이면 내가 돈이 필요하면 가격은 떨어지죠. 하필이면 내가 돈이 없으면 가격은 또 올라가죠. 그죠? 못 사게. 그래서 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내가 출금을 할 때 그때 만약에 USDT가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이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25년도 9월 기준에 보면 복리로 4, 5%예요. 그러니까 넣어놓고 안건에 쓰면 이자에 또 이자에 또 이자가 붙겠죠. 그렇게 해서 4, 5%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디파이 뭐 혹시 뭐 이자 많이 준다 하는데 4, 5%면 그렇게 높지는 않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요. 부분 인출이 돼도 이자는 줍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보다는 얘가 유동성은 좀 높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은행의 상품이고요. 디파이 상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콘솔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정기예금 주면 1,000만 원 누가 갖고 있어요?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USDT 100개 예치하면 내 USDT 어디에 있어요? 에이브라는 그 회사에 있습니다. 내가 콘솔 100개짜리 100모짜리 콘솔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0모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1억까지 보장은 해주지만 기다려야죠. 뭐 많이 합니다. 기다려야 되죠. 에이브에 넣어놨는데 에이브가 털렸어요. 해킹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회사면 뭐 몇 달 기다려서 받을 수 있고 돈 없는 회사면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콘솔은 내 주머니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동성. 그러니까 은행은 제약이 있다 했어요. 왜냐하면 1년 켜놔놓고 9개월 만에 뽑으면 이자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죠. 에이브는요, 아까 유동성 괜찮다 했죠. 중간에 뽑고 싶으면 뽑아도 돼요. 그래도 그때그때 이자는 다 줍니다. 콘솔은요, 제약이 있죠. 왜냐하면 100년 동안 이자를 받으려면 이 모는 움직이면 안 돼요. 100모짜리 콘솔의 100모는 움직이면 안 돼요. 대신에 이자로 받은 모는 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에 제약이 있다. 근데 이것도 좀 그래요. 과연 제약이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하면 땡겨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자율, 지금 현재 이제 은행은 2% 정도, 에이브는 많이 잡아서 5% 정도, 콘솔은 고정 2.5% 지금 됩니다. 그래서 2.6%, 2.4% 이제 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건 정해지진 않았어요. 아직은. 이자 수령은요, 은행도 만기에 이자가 같이 나오는 거고요. 에이브 같은 경우도 출금 때 이자가 나옵니다. 근데 콘솔은요, 금액별로 다르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200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매달 나옵니다. 매달 이자가 나와요. 이걸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자, 오래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러닝방 있잖아요. 처음에 런비커스 그 방이 왜 생겼냐면요. 처음 생길 때 그래서 생겼어요. 내가 이 모빅을 보면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래가 되겠나, 우리 좀 건강을 챙기자. 사실 처음 시작이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는 헬스하고 누구는 등산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작된 거거든요.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안정성, 은행은 예금자 보호해줄까 당연히 높죠. 근데 에이브도 그렇고 콘솔도 그렇고요. 콘솔은 이제 모빅이죠. 모빅이에요. 그러니까 모빅이 올라가면 그냥 뭐 이자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모빅이 꼬라박으면 다 꼬라박습니다. 그렇죠? 근데 에이브도 마찬가지. 내가 USDT를 예치할지 이더리움을 예치할지 내가 예치하는 암호화폐에 따라서 그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소유자 부분. 그래서 정말로 은행이 안전성이 높고 정말로 콘솔이 안정성이 별로 없는가, 은행에 비해서. 이거는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거를 안전하다고 해야 되지, 뭘 안전하다고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은 또 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실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빅 콘솔에 대해서 이제 도표가 있는데 좀 복잡하긴 한데요. 몇 개만 볼 거예요. 이렇게 한 줄 정도만. 이 표는 지금 서울의 서초 모빅회관의 클린학파의 유연하게 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만드신 표인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좀 빌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100모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100모 콘솔을 갖고 있다고 쳐요. 이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제 100모 콘솔이 이자율이 2.4%거든요. 2.4%면 내가 만약에 100년을 넣어놔요. 100년을 넣어놓으면 100모짜리가 340모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100년을 넣어놓으면. 근데 이건 100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재로 와서 이게 적용이 되면 한 몇 모의 거래가 될지가 좀 나오겠죠. 그걸 보면 사람들이 모빅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런 것도.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모빅이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자로 백목 콘솔의 경우에 지금 모빅이 50만 원이라 치면 매년 60만 원이 나와요. 근데 모빅이 만약에 500만이라 치면 매년 600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모빅이 50만 원이잖아요. 백목 콘솔은 매달 이제 10만 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매달 10만 원. 만약에 모빅이 500만 원이 되잖아요. 내가 백목 콘솔 가지고 있으면 매달 100만 원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200목 콘솔 가지고 있으면 매달 200만 원 받아요. 좋으시죠?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모빅이 500만 원이 되면 내가 200목 콘솔 하나로 매달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합심해서 올려야겠습니까? 안 올려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모빅회관은 이러면 안 돼요. 모빅회관은 이렇게 막 투자를 권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꿈은 꿔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50만 원일 때, 100만 원일 때, 500만 원일 때인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50만 원일 때 요거는 그럴 수도 있겠나 싶으실 거고요. 조금 되신 분들은 100만 원일 때 가능하죠. 우리는 93만 원까지 봤으니까.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00만 원만 돼도 백목 콘솔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만 돼도 이제 그죠, 이 정도의 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만 있으면. 그리고 모빅이 어느 정도 장기,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으로만 상승을 한다면 꽤 괜찮은 상품이 아닌가. 은행 금융 상품으로 치고는. 그러면 누구나 모빅 콘솔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콘솔의 전환권이 있어요. 콘솔을 누가 전환해서 이 콘솔을 얻으실 수 있냐면 세 가지예요. 이제 국내 채굴자의 채굴 물량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 채굴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본인들의 비용을 써서 채굴 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받은 채굴로 얻은 모빅은 현재 콘솔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받고 계세요. 이자를. 그리고 고액권. 이제 2029년에 이 고액권이 콘솔로 전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SBNB 구매. 그죠? SBNB라는 상품을 구매하시면 그 NFT를 받으시고, 이 NFT가 나중에 2029년에 콘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요 세 가지로 모빅 콘솔의 권리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번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번, 3번이에요. 그죠? 고액권을 한번 보실게요. 고액권은 특별 고액권 종이 지갑의 권종에 따라, 그러니까 뭐 10모, 50모, 100모, 200모에 따라서 그 모빅을 담고 마찬가지예요. 거래를 안 하셔야 돼요. 그러면 4%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면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2024년도 12월까지 고액권 지갑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액권 특별 지갑을 가지고 있고, 이 지갑에 모빅을 담아야 내가 4%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갑 판매가 24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24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은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지갑을 다 사서 2025년 1월 31일까지 신모권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신모권은 요때까지 전송을 해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신모를 채운 거는 이제 이자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끝났습니다. 신모는. 자, 이제 12월 28일, 올해 12월 28일까지 50모, 100모, 200모권의 전송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8일까지 완료를 해야 이자 받을 수 있어요. 4%. 근데 만약에 12월 30일 날 내가 50모 채웠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종이지갑. 이자 못 받는 그냥 종이지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둘 다 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지갑은 이자가 나와도 만약에 200모 하시면 한 달에 0.666, 뭐 7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자가 또박또박 쌓여요. 그럼 빼실 수 없습니다. 빼면 어떻게 되노? 끝. 이자 못 받습니다. 그죠?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액권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나, 이것도 유연하게 님이 작성하신 이제 도표입니다. 보시면 이제 50모 콘솔 있잖아요. 50모 콘솔, 이게 50모 콘솔인가? 고액권인데 왜 콘솔로 돼 있지?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고액권이에요. 그러니까 50모 고액권 같은 경우에는 4%가 나오면 1년에 2모씩 들어가요. 1년에 2모씩. 그다음에 100모 고액권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2모씩 들어가요. 6개월에 2모씩 들어가니까 1년에 4모 되겠죠. 200모 콘솔은 1년에 8모니까 한 달에 한 요 정도 돼요. 요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029년에 콘솔로 바꿀 거니까 그때 고액권은 다 콘솔로 바뀝니다. 그죠? 그렇게 할 거니까 3년 동안 넣어 놓는다. 그러면 50모 콘솔은 3년 동안 총 6모가 들어와서 56모가 됩니다. 그 종이 지갑이. 그러니까 100모 같으면 12모가 들어와서 112모의 종이 지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돼서 그래? 그러면 112모가 됐어. 그럼 콘솔로 전환할 때 나는 100모짜리 하나, 10모짜리 하나, 1모짜리까지 전환이 됩니다. 전환 비율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콘솔 전환권을 다 줘요. 내가 100모짜리니까 100모 콘솔 권리만 줄게. 그건 아니에요. 100모 콘솔 권리도 주고 10모 콘솔 권리도 줍니다. 그죠?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그 1모짜리로 돌리는 비율은 다음번에 이제 오늘 좀 대충 큰 얼개를 공부하시고 다음번에 또 자세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러면 나는 24년에 들어오지 않아서 종이 지갑도 없고 그럼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춘심 서비스나 P2P 카톡방에서 고액권 빈지갑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200모가 한 2모 정도에서 거래가 되나요? 100모 빈지갑도 한 1모 안 되게 아마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매칭을 하셔서 내가 빈지갑을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워진 신모권은 이제 빈지갑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채워진 신모권을 구입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신모권 채워가지고 한 10.3모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10.3모를 주면 신모가 들어간 신모 고액권 지갑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P2P 거래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고액권 100모짜리, 200모짜리를 채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구입을 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 주고 거래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래소에서 그게 얼마, 지금 모빅이 얼마 하는가 그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모 고액권을 채워진 고액권을 사면서 현금을 준 거예요. 현금을 주면서 샀는데 너무 이제 사고 싶어서 사셨는데 그걸 파시는 분이 현재 모빅의 가격보다 이제 튕기는 거예요. 튕겨서 파는 거예요. 뭐 멀리 보면 모빅 많이 올라갈 거니까 괜찮죠? 하지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서포터즈 분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춘심 서비스 SBNB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모권 같은 경우에 10.3모를 주시면 신모가 들어간 정액권을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근데 10.3모면 춘심의 SBNB를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춘심 SBNB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3모를 보내면 SBNB 주고 NFT를 줘요. 그러면 이 NFT가 나중에 신모 콘솔로 넘어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SBNB는 이제 토큰이거든요. 내가 보낸 신모를 담보로 해서 토큰을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춘심을 믿을 수만 있으면 아마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생태계 초반부터 이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 춘심을 믿을 수만 있으면 10.3모를 주고 NFT 받아서 나중에 콘솔하고 이제 SBNB라는 토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토큰을 받아서 내가 그냥 꽁 하고 채워 넣을 거면 갖고 있을 거면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춘심 서비스에서 나중에 디파이 서비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내가 쉽게 이 신모 콘솔에 관한 콘솔의 토큰이죠. 신모 콘솔의 토큰을 굉장히 쉽게 디파이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P2P 거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디파이에서 활용하시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가 나중에 얼마가 될지 미리 땡겨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고 나는 그냥 신모 콘솔만 하면 된다. 그러면 10.3모 주시고 채워진 정액권 사시고요. 나는 그게 아니고 이거 궁금하다. 디파이가 뭔지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거 뭐 담보해가지고 뭘 한다는데 이게 뭔지도 난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면 해야죠. 그죠? 한번 해봐야죠. 그러시면은 이제 SBNB 거기 춘심 들어가셔가지고 SBNB 한번 구입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액권이나 그 고액권이나 콘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질문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PPT 상으로 뭔가 보니까 납입 기한이 좀 12월 28일도 있고 12월 31일도 있더라고요. 그때 아마 중에 뭔지가 원래 31일 그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는 12월 말까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2월 28일이라고 나왔어요. 예, 그게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장 최근의 정보가 1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채우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혹시 고액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또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가능하시면 저희 서포터즈한테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